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주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카타르 월드컵 기대감으로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월드컵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꼽히는 건 소위 치맥 관련주입니다. 먼저 제주 맥주인데요. 주류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모멘텀으로 닭고기 관련주의 마니커도 역시나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모듈러 관련주죠. SY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네옴시티의 모듈러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모멘텀이 반영이 됐고요. 역시나 4%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약 이슈로 주목받았던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탑 머티리얼인데요. 220억 원 규모의 수주 체결 소식에 역시나 시간 외에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대원 강업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 양수도 체결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설명했는데 정말 치맥 관련 주식이었어요. 네, 월드컵 특수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시간의 거래에서 제주 맥주와 마니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임님은 이런 종목에 주목하세요? 저도 사실 저번 시간에는 네. 월드컵에 너무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 치맥 관련주라는 게 너무나 짧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원강업을 좀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그 최대 주주의 변경으로 인한 최대 양수도 주주 계약으로 변경. 인해서 이제 시간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예. 이번 그 주식을 양도받는 기업은 이제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현대그린푸드. 대주주로 바뀌게 됩니다. 예. 특히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동차 시트라든지 그 자동차 그 서스펜션용 스프링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특히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슈 중에 하나는 그 람보르기니도 뭐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쪽 람보르기니 관련 이제 IPO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이 람보르기니와의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람보르기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사와 이제 좀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IPO 관련주로 묶였던 연관이 이력이 있습니까? 좀 작게나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 그 람보르기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사가 이제 이 대원강업과 이제 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사실 뭐 그렇다면 직접적인 어떤 실적의 교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련 주식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련 주식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예. 또 국내에서도 사실 다른 람보르기니 IPO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뭐 남성이라든지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여성은 없습니까? 종목 이름이 남성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좀 국내에서 람보르기니 IPO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자동차 시트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철도 시트도 좀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뭐 KTX라든지 이런 쪽에 뭐 철도 관련 시트로 인해서 이제 좀 매출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금 철도 관련주가 많이 좀 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인도 자카르타에 있는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현대 로템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원강업도 현대 로템 쪽에 이제 그 수주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봤을 때는 고속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시트와 스프링 쪽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그 아이오닉 7 쪽에 또 수주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구동 모터 쪽에서 있어서 이제 그 코어 부분에서 수주를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면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800원 선에서 좀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급식 사업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죠? 일단은 그 부품 급식 회사를?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게 회사의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렇군요. 사실 이전에도 뭐 지금 최근에 그 건설 기계 쪽으로 뜨고 있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인수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다각화를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료품 회사 급식 사업으로 번 돈으로 다양한 회사들을 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속내이군요. 자, 대원강업 시간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우스입니다. 올해 호실적 전망 모멘텀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2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24년까지 대규모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현대일렉트릭 또한 역시나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지노 관련주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3사, 그 중에서도 GKL을 9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요. 이 밖에도 피부 미용 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주로는 영업무역이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역시나 3일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도 체크해 볼게요. 먼저 2차 전지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성과 또 PK 같이 PNT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날은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서 외국인들은 피부 미용 쪽에 주목을 했다며 기관들은 또 임플란트 업체로 덴티움에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렌즈가 참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로조에도 12거래일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반도체 관련주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대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함께 주목했는데요. 기관은 ISC에 주목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가 그 눈동자 예쁘게 해주는 렌즈 있잖아요. 네. 이 이름 뭐죠? 왜까? 저도 컬러 렌즈는 렌즈. 모르겠는데, 네. 예, 일가견이 있습니다. 인터로죠.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가 아니 오늘 왜 안 웃으시는 거죠 아무도? 제가 드립을 치는데 당황스럽습니까? 아니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특징주를 보면 요즘 소비주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 영업무역이라던가 그리고 카지노 주식 이런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로 뭘 꼽으셨습니까? 일단은 영업무역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OEM 대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2,75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OEM으로 이제 뭐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다들 아실만한 브랜드인 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등을 이제 OEM을 주력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무역이 좀 OEM을 하는 제품의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레저라든지 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서는 좀 계절적인 수혜가 좀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의류 쪽 업체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되는 시장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이 재고라든지 이런 경기 변동에 있어서 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무역과는 별개로 이제 특히 생활 의류들 이런 쪽에서는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라든지 레저 쪽으로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EM 관련 업종을 보실 때는 좀 대표적인 영업무역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업무역이 스캇이라는 그 자전거 브랜드를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수를 했었고요. 이 스캇 쪽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와야 됐었는데 기존에는 좀 그렇게 많이 못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풀리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 자전거도 공급망 병목 형상이 좀 심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니 이번에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3분기에는 그 OEM과 스캇의 자전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사실 뭐 공급망이 풀린 이슈도 있지만 환율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코로나 시장 때가 오히려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실적이 꺾일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래도 이 공급망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OEM 쪽에서 계속적으로는 스포츠 쪽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무역이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죠. 미국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이 환율이 오르면 미국 소비가 또 늘어나면서 이런 수혜를 톡톡히 누려서 최근에 거의 주가가 최고가 부근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이 둔화됐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한 번 그런 탄력을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차원으로 본다면 일단 어떻습니까? 매수가는 한 4,800원, 아니 48,000원에서 예. 목표가는 한 54,000원까지 상당히 짧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치주 성격과 이제 저평가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에 큰 상방을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다. 예. 하지만 좀 짧게 보신다면 좀 재밌는 종목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전해 주십시오. 기관 순매수 같은 경우는 ISC를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황에 ISC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부분이 많겠는데 이 DDR5 관련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작년 한 9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DDR5입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이제 그 DDR5 관련 CPU가 이제 서버용 CPU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DDR5 지원하는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ISC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그 DDR5 관련 수혜주로서 이 메모리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업사이드를 가져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DDR5 메모리용 소켓뿐만 아니라 이 CPU용 소켓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기존에는 안 됐었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ISC가 잘 만드는 건 러버 소켓입니다. 실리콘 러버 소켓인데요. 이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보통 메모리의 대부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CPU에 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 대면적화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극복이 되고 이 비메모리용 반도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작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C 같은 경우 이 메모리 관련 매출이 대다수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비메모리 관련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러버 소켓 쪽으로 좀 뭔가 계속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반도체 업황 중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중에서 뭐 종목을 꼽자면은 네. 이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부품 쪽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설비 증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장비 쪽에서는 좀 실적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IS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러버 소켓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웰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프로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켓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포고핀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포고핀을 생산하는 업체라 하면 사실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이 리노공업 비메모리에 관련된 이제 소켓이죠. 이 포고핀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력을 경쟁화시키면서 이 러버 소켓과 포고핀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ISC는 반도체 중에서도 좀 유익 있게 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1,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관 특징주 근데 이제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지수의 상방을 제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관 순매수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전체적으로 좀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중에서 주를 계속적으로 찾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만약에 반도체를 하나 꼽자면은 이 소부장 중에서는 ISC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모펀드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이 눈에 띄고요. 사모펀드는 역시나 일부 2차 전지주도 담았습니다. 고려 아연까지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방안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도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역시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스페인과 함께 우크라 재건 지원에 나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 역시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사모펀드는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DY파워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2차 전지, LG화학과 고려아연,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방산 주식, 현대건설기계와 DY파워의 대표적인 또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의 특징을 고루 반영한 사모펀드의 순매수 움직임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저는 좀 DY파워를 보고 있는데요. 네. DY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건설 기계 업종의 최후발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래도
대부분의 건설 기계들이 많이 올라왔었지만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늦게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DI 파워 같은 경우에 이 건설 장비 쪽에서 그 유압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은색으로 된 기둥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유압 실린더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부품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좀 납품처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래처 같은 경우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현대 건설기계, 캐터필러, 히타치 등 이제 대부분의 좀 대형 그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건설 기계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갖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건설 기계 업종이 계속적으로 수혜받을 때 DI 파워도 같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건설 장비 쪽에서 유압 실린더를 제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압 실린더 시장 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탑2에서 올해는 한 탑3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탑3 안에 계속적으로 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압 실린더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I 파워가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로 있어 왔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중국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키면서 이런 지역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DI 파워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 차트네요. 네, 맞습니다. 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DY 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김용빈 선임 주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